안녕하십니까. 성교육 전문 강사 최형자입니다. 여러분들 제목 보고 깜짝 놀라셨죠? 욕망은 넘치는데 사랑은 왜 이 모양? 이러한 주제인데요. 우리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라고 합니다. 은퇴? 이거 몇 년 지난 은퇴인데 왜 지금 무슨 소리라고 하실 분도 계시고, 또한 시니어 TV를 많이 시청하신 분들은 아, 그렇지. 노인의 성에는 은퇴가 없다라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노인의 성에는 은퇴는 없지만 또 오늘 주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노인의 성에서 사랑과 또 행복과 기쁨과 건강이 넘치고 또 사랑에는 현역 비법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연구소에는 이런저런 사연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늬만 부부지 아직 20년 동안 손만 잡고 자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오셔서 우리 남편은 술만 드시면 나랑 관계를 하자고 합니다. 또 어떤 남편은 샤워도 하지 않고 들이대기도 한답니다. 또 어떤 분은 성 파트너가 없어서 저는 외로워요.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또 오셔서 비아그라, 그래서 이건 어디서 사냐고 또 여쭤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남들은 다 애인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나이가 되도록 애인이 없어요. 애인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등등 많은 사례가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남편분들께서 사랑을 하게 되면 좀 샤워도 하시고 또 술 드시지 않고 좀 좋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많은 이제 독거 노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독거 노인들이 이제 혹시 독거사 또 혹은 또 자살 예방 뭐 이런 등등 때문에 또 아프시거나 그러면은 우리 복지협의체에서 도시락이라든지 반찬이라든지 또 생활 필수품을 그 노인들한테 갖다 드리기도 하고 전화상으로 마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혼자 이제 말벗이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가서 말벗도 대어드리고 하는데요. 정말 재밌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7명의 독거 노인들을 지금 케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어르신이라고 하면 뭐 60세, 65세에서 이제 85세 거의 이제 고령층은 요양병원에 가서 계시고 저희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82세 된 할머니가 계세요. 제일 연세가 많으시죠. 제가 케어하는 중에. 그런데 다른 분들은 항상 전화하면 목소리가 우울하고 어르신 어디 아프세요? 편찮으세요? 이렇게 묻는데 그 82세 어르신은 항상 하이톤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복지사님 막 이러면서 엄청 반갑게 맞이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하고 또 가깝기도 해서 이제 그 할머니하고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또 독거 노인이 계시는 할아버지가 이웃에 한 10분 거리에 계시는데 그 어르신은 아침 드시면은 그 할머니 집에 놀러 오셔요. 오셔서 같이 아침에 이제 각자 드시고 점심 때 오셔서 이제 점심도 먹고 차도 먹고 또 그 어르신이 반려식물을 많이 키우세요. 그리고 몸도 조금 안 좋으신 상태인데 그 남자친구 할아버지가 집에 오셔서
또 무거운 화분도 들어드리시고 또 분갈이도 해주시고 너무너무 속닥속닥 알콩달콩 재밌게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노인들은 혼자 계시니까 외로움도 적적함도 그냥 홀로 달래시고 뭐 자식들도 있기는 하지만 자식들도 자기 일들이 바쁘니까 잘 찾아뵙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한 번은 또 전화를 해서 어르신 벚꽃놀이 다녀오셨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나 휠체어 태워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하면서 벚꽃 많이 보고 왔어. 기분이 매우 좋아.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요. 며칠 전에는 또 어떻게 또 꽃놀이 다녀오셨어요. 꽃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제가 말벗 상대로 그렇게 꽃에 대해서 여쭤보거든요. 얼마 전에 장미 축제도 갔다 왔지 뭐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어르신 얘기를 듣고 굉장히 저도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의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라고 하는데 정말 노인이 되면 이런 성욕구, 뭐 사랑하는 감정, 또 애정이라든지 설레임 그런 게 없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왜 실버타운에서 애인이 생길까요? 그죠? 애인 커플 많이 있죠. 그리고 요양원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짝짝이 되어 있어서 산책할 때 손 꼭 잡고 다니시고 한답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오늘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제목도 욕망은 넘치는데 사랑은 왜 이 모양? 예, 참 제목이 재미가 있죠. 우리 첫 번째 시간은 남편의 출장 가방 속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시죠? 남편이 출장을 가는데 가방 속에 비밀이 있다? 예, 이거는 이제 가까운 그 상담소에 찾아와서 요 근래에 생긴 사례입니다. 65세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은 대기업 중간부로 근무하다가 62세 때 은퇴 후에 다시 중소기업의 중간부로 근무를 하고 있는 66세입니다. 우리 은퇴를 했을지라도 은퇴 후에 그냥 집에서 한가로이 편하게 지내시는 어르신이 계신가 하면 또 은퇴 후에도 자기가 했던 일을 비슷하게 또 이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 할머니 분들도 아마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은퇴가 아니라 또 그거하고 연결해서 또 일을 하시기도 하죠. 우리 남편은 한 달에 5박 6일 정도로 해외 출장을 가고 했었고 출장을 떠날 때마다 가방을 꼭 들고 가고 요즘도 가끔 여행한다며 갔다 와서는 옷장 속에 조심조심히 넣어두곤 한답니다. 도대체 그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그렇게 남편은 가방을 소중히 다루고 있을까요? 몇 년 동안 들고 다녀도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례자분도 공직에 오래 있어가지고 자기 일 한다고 바쁘게 뭐 남편이 출장을 갔다 오든 말든 그냥 관심이 없었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가로이 또 지내다 보니까 딸도 시집 보내고 또 아들은 회사 근처에서 오피스텔에서 혼자 이제 그 출퇴근을 하고 있어서 대려 우리 집에는 남편과 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 전에 출장 다녀온 남편이 가방을 또 옷장 속에 넣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가방 속에 무엇이 있기에 남편은 저렇게 소중하게 다룰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한번 저 가방을 내가 열어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우리 보통 남편이 출장을 가면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출장 갈 때 양복도 입혀드리고 뭐 이제 또
남편 되시는 분은 여보 세면 도구 챙겨줘, 속옷은 몇 벌 좀 넣어줘, 그렇게도 하는데, 이 남편하고 이 아내는 서로가 자기 일이 바쁘기 때문에 그냥 각자 따로 국밥처럼 출근해야 바쁘고, 남편은 여행 간다고 자기 혼자 다 물건을 챙기셨대요. 그렇게 했는데 계속 관심이 없다가 요즘 마음이 좀 한가롭고 또 여유도 있고 직장도 이제 그만두시고 하니까 남편에게 관심이 간 거죠. 그래서 어느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 혼자 또 적적하기도 하니까 도대체 남편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저렇게 소중히 여기나 하는 그런 궁금증 마음에 이제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보았답니다. 그 비밀번호도 안 잠기고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탁하닥 열렸는데, 앞불사 도대체 이 가방 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60년이 넘도록 이러한 물건은 처음 보았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런 것이 남편의 가방 속에 있었다니, 남편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길래 출장 갈 때마다 이렇게 들고 다니나. 근데 가방 안에는 노랑 머리를 하고 또 풍부한 가슴을 가진 예쁜 여자 인형이 가방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러한 인형을 보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아내분은 인형이라고 하면 자기 아이가 이제 어렸을 적에 10살쯤 됐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인형도 사주고 뭐 잠자는 공주도 사주고 또 라푼젤 머리 긴 인형도 같이 닦고 그러한 인형만 보아왔지, 이렇게 큰 가방 속에, 그리고 남편의 가방 속에 인형이 있다니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쓸어 안으며 대충 짐작은 갔었으나 남편은 성 파트너도 건강하게 있는데 왜? 무엇 때문에? 왜 이것이 필요했나? 라는 걷잡을 수 없는 의아한 마음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큰 충격을 받으면 아마 일이 손에 잡히지 않겠죠. 이분도 60년 만에 이러한 것을 처음 보고 도대체 우리 남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정말 멘붕이 온 거죠. 그리고 이제 걷잡을 수도 없이 의아한 마음이 또 생기고 손에는 일도 잡히지 않고 온갖 그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해오리처럼 밀려오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싫어진 걸까? 이제 부부로서 끝난 것일까? 또 나를 더 이상 여자로 보지 않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에 정말 많이 힘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셨답니다. 남편과의 부부 생활에 저는 만족을 느끼고 또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해 왔었는데, 아니 도대체 누구에게도 또 이러한 말을 친구에게도 창피스러워서 말을 못하고 연구소에 이제 오시게 된 사례입니다. 한 달 동안 남편의 눈치만 보다가 어느 날 점심 식사 후에 남편께서 조금 여유가 있어 보여서 오늘은 남편에게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방 속의 비밀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도대체 당신 그 가방 속에 무엇이 그렇게 있었고, 내가 어느 날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 가방을 열어봤다. 왜 그렇게 했는지 당신의 생각을 내가 좀 듣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가방을 보는 순간 내 스스로가 정말 무가치하게 느껴졌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죠. 물론 남편도 그 출장 갈 때마다 그 가방을 들고 가서 하는
자신의 생각도 아마 조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근데 이 남편한테 물었더니 남편 하시는 말씀, 나에게 아무 말도 묻지 마. 당신하고 하는 것보다 아무 말 없이 내가 하자는 대로 움직여주는 저 인형이랑 하는 것이 더 좋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말하기가 조금 어렵죠. 근데 남편은 이제 그러한 생각 때문에 단지 그 인형을 가지고 리얼돌이라고 그래요. 아주 커다란 인형인데 그 인형은 이제 사람 신체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피부도 실리콘으로 되어서 말랑말랑하고 손가락, 발가락, 고개, 팔 다 움직이는 거예요. 정말 단지 이 리얼돌은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는 그런 인형이죠. 그래서 성적인 쾌락 때문이 아니라 또 관계에서 느끼는 그 리얼돌과 함께 관계를 하는 그러한 짜릿한 맛도 아마 있을 것이고 또 기계적인 성적 만족은 있겠지만 또 사랑이나 정서나 그런 체온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사람하고 하면 따뜻한 체온도 느낄 수 있고 하지만 그 인형은 단지 거절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이 남편은 오히려 아내와의 부부 관계보다 리얼돌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재미있었고 또 몇 년 동안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이가 지금 62세가 돼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정말 나는 당신하고 하는 것보다 이 인형하고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 결혼 3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남편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는데요. 직접적인 감정 표현 대신에 리얼도를 가지고 핑계 삼아서 또 불만을 표현하거나 또 상처를 무의식적으로 또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내하고 하면 또 혹시나 거절당할까봐 또 두려워서 비인간적인 대상에게 의존을 했을 것이다라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남편에 대한 좋았던 감정이 이 말 한마디에 쓰나미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듯한 기분은 물론이며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이 사연을 주신 분은 그래도 공직 생활도 하고 나름대로 남편에 대한 에티켓도 있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들이대지는 않았겠죠. 그날 저희 부부는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동안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었을까? 정말 황당하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이 사례자분은 이제 당신하고 할 때도 뭐 성관계에 대한 불만도 없었고 나는 당신한테 사랑받고 싶고 또 터치 받고 싶고 이대로 무너지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혼란과 상처와 분노가 치밀고 또 배신감, 상실감, 자괴감, 자존감이 떨어져서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 우리 이런 경우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 살아가는 생활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믿었던 남편이 자기와의 관계도
출장을 갔을 때는 그 리얼돌과 관계를 가지지만 평소 때는 아내와 많은 사랑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남편의 출장 속에 가방 속의 비밀이라고 주제는 되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성기구 파는 백화점에 가보셨을까요? 예. 성기구 백화점이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우리 옛날에 그 1997년도에 육화 백화점에서 시범적으로 성생활 기구를 팔았다고 해요. 팔았는데 정말 보기에도 좀 눈살 찌푸리는 것도 있고 남자를 위한 성기구도 있고 여자를 위한 성기구도 이제 많이 있는데 많은 그 시민들이 이 백화점에서 이거 뭐냐라고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한 달 정도 백화점 그걸 하다가 자동으로 이렇게 없어진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기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리얼도를 사용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신체적 변화로 인한 자신감이 일단 저하가 됐을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러한 도구를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아주 아내에게 자신감 있고 내가 아주 멋진 남편이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시니어쯤 되니까 신체적인 변화로 있고 또 일터에서 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신체적 변화로 인한 자신감이 저하됐기 때문에 리얼도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또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부부가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어요. 근데 따로따로 몇 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너는 나, 나는 나 이렇게 해서 그 서로 소통할 기회도 많이 없어지고 또 애정 표현이라든지 안아준다든지 뽀뽀한다든지 이러한 것에 이제 심리적인 거리감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세 번째 성적 욕망은 여전히 존재하죠.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성적인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한 우리 메슬로의 욕구 법칙에 보면 이 수면욕, 식욕, 성욕 이거는 항상 늘 존재하고 이 세 가지 욕구가 만족이 되어야지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올라가죠. 요즘은 이제 6단계까지 자아 존중감까지 있다고 합니다. 성적 욕망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늘 아내하고 이런 관계를 하다가 출장 가면 또 심심하잖아요. 또 재미도 없고 밤에 긴 그 밤을 혼자 지새워야 되니까 아마도 이 남편은 그 인형을 가지고 잠자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는 성. 예. 혹시 이제 나이가 드니까 하다가 또 뭐 내 뜻대로 안 되고 아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한 두려움 또 내가 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내는 아이 이쪽으로 좀 해줘 조금 더 뭐 이제 이런 식으로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남편은 조금 또 정확하고 정직하고 하셔서 혹시 내가 이 잠자리를 하다가 실패를 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에 한 거지 아내가 단지 싫어서 아내가 여자로 느껴지지 않아서 그런 뜻은 전혀 아니란 말인 거죠. 다섯 번째, 금기와 호기심이 뒤섞인 선택이라고 했는데 이 성생활에는 금기가 없어요. 그리고 호기심도 젊었을 때야 막 호기심이 발동이 되지 이제 부부 생활 한 지도 한 30년 정도 되고 하니까 혹시 우리 아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또 오늘 내가 젊었을 때는 여보 내 잘했어? 괜찮아? 마음에 들어?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조금 그러한 이제 나이가 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이 또 생각을 해볼 텐데, 사회적인 편견과 현실, 우리 아직 성기구라고 하면 사회적인 편견이 아직 많이 있죠. 남자가 또 할 경우에는 괜찮기는 하지만 여자가 성기구를 가지고 여자가 뭐 왜 그런 걸 가지고 있나, 왜 그걸 가지고 이제 혼자 하고 있나 하는 그러한 두려움도 있고, 또 현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아직 우리 현실에는 성기구가 우리한테 보편적으로 가까이 와서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이러한 것은 동네 저기 이렇게 구석진 곳에서나 팔거나 아니면 고속도로 저 갓길에 많이 그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것도 있고, 우리 한 1년 전에 성숙한 세일즈라고 드라마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주 흥미있게 재미있게 잘 봤는데, 그때 성인용품을 파는 것이 금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성기구를 이것도 엄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우리 사회 속에서도 혼자 외로움에 있지 말고, 또 뭐 독거노인들도 있고 또 이혼해서 혼자 사는 여성들도 있고 하니까 이 사회적인 편견을 좀 깨트려 보자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제 그 여성 중에서 그걸 파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을에서 왜 이런 것을 파느냐 해가지고 막 그게 분란도 일어났는데, 나중에는 그 섬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이것을 또 사용하고 야한 속옷도 입고, 그래서 또 남편한테 사랑을 받고, 그러니까 또 웃음꽃이 피고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조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조금 섹스라고 하면은 그 단어조차 꺼내기 힘든데, 은밀한 부부 세계에서 이게 강하게 끼어든 거죠. 이제 그러한 것도 있었고요. 또 두 번째, 노년기 성적 욕구는 자연스러운가? 네, 우리 아기들도 보면 이제 항문기, 남근기 이렇게 될 때는 자기가 자기 몸을 만지고 있거든요. 그 아기 때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말 살아있는 한 숨쉬기까지 노년기 성적 욕구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이 늙어서 뭐해, 뭐 내가 왜 이런 걸 가지고 있어, 뭐 라고 하는데, 예,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바꾸실 필요도 있죠. 세 번째, 리얼돌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들은 리얼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람하고 거의 같은 그것들, 이제 사용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어떨 때 사용하나, 이것을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는 또 어떻게 될까, 이러한 의미로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얼도를 공공장소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죠.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리얼돌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보조기구 제대로 알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성보조기구를 우리가 구입하려면 정말 은밀한 곳에서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죠. 이제 고속버스 갓길에 성인용품 판매라는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한 10년 전인가요? 조금 젊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제 남편하고 가면서, 여보,
저곳에 나 잠깐만 세워달라고 좀 어떤 것이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다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그냥 그 고속버스 지르면 그냥 쌩쌩쌩쌩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 번은 가다가 오른쪽으로 막 이렇게 차를 세우는 거예요. 아, 오늘 저기 성인용품 구경시켜 주려고 하고 이제 옆으로 갔어요. 가서 이제 봉고차 옆에 딱 서더니 다시 한번 읽어봐. 성인용품 판매 다 읽었지? 가자. 그러면서 차를 다시 좌회전해서 쌩 하고 옮기더라고요. 우리가 성보조기구 너무너무 궁금하기는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저런 것이 빨간 불빛으로 해가 조금 엄침하게 되어 있기도 하는데, 이제 거기 보면 진동이 있고 바이브레터라는 이제 클리토스를 자극해서 이걸 이제 노년기가 되면 성보조 기구를 이용해서 조금 하다가 신체적으로 좀 능력적으로 해서 빨리 이것을 흥분기에 이르도록 하거든요. 이러한 바이브레이트라는 그런 기구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자들을 위해서 클리토리스를 자극하고 또 질 안에 들어갔을 때 빨리 좀 흥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항문을 또 자극시키기도 합니다. 여기에도 반자동도 있고 완전 자동도 있는데 이왕이면 완전 자동이 좋겠죠. 이제 딜도 같은 것은 삽입형이고 또 다양한 크기와 모양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건 또 사람마다 여성들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제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 한 7cm 정도, 예, 그러한데 이제 딜도도 진동기도 한 7cm에 그렇기는 하지만 크기와 모양이 또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러브젤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노년기가 되면 여성들은 질에 이제 건조증도 있고, 우리 얘기하면 이제 물도 안 나온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러브젤 같은 경우에는 마찰을 완화시키고 거기에 이제 이런 몸에 해롭지 않는 액체, 그 액체를 그 안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 그러한 건 이제 해외 여행 가면 욕실에다가 10분 전 밤에 이걸 사용하라고 아예 그 욕실에다가 다 두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용하면 돈을 얼마를 내야 되죠. 제가 여행 가서 그거 못 모르고 하나 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가지고 와서 다시 그 다음날 한국으로 귀국을 하는데 그 값을 치르고 왔거든요. 사용하지는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보조기구는 사용은 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리얼돌 같은 것은 고가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하기도 하고 또 반자동 상체도 있는 것도 있고 하체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려면 먼저 개인 위생에 아주 철저히 하셔야 되고 또 항상 그 세척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재질도 실리콘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은 또 그거 하고 또 하다가 균도 오르기도 하고 그 해양하는 그 사병 아저씨가 인형을 가지고 몰래 혼자 이렇게 재밌게 하다가 대장님한테 대장님 너무 외로워 보이니까 그 인형을 또 선물을 해서 또 대장님이 사병이 쓰던 그 인형을 이렇게 하다가 성병이 걸린 거예요. 그거는 세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소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성보조기구를 하시려면 정말 물건도 제대로 잘 아셔야 되고 자동인지 반자동인지 어디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도 미리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후에 이거를 이제 또 폐기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콘돔, 러브젤 이런 것은 폐기 처분할 때 아주 간단한데 리얼돌은 엄청 크기가 크기 때문에 잘게 다
폐기 다 잘라서 그 폐기물 그 쓰레기통에 넣어서 버려야 되는데 그냥 훅 버렸다가 살인 토막 사건 난 것처럼 경찰이 한번 그것도 이제 사람인 줄 알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이라고 해서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참아내거나 또 외롭다고 혼자 막 외로워 하시지 말고 이제 가까이에서 이런 성인 용품은 또 구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도 구할 수 있고 하니까 자기 몸에 맞는 것을 사용을 하셔서 정말 이 성생활이 즐겁고 재미있고 이 성생활이 기쁘고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그러한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안아주고 또 서로 뽀뽀해주고 또 포옹하면서 정말 나는 당신 사랑해. 당신 여태까지 나랑 살면서 고생도 많이 했어. 밤에 잘 때도 손도 꼭 잡고 자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노년의 성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아까 상담 사례에서 여러 가지 상담이 있었는데 샤워도 안 하고 관계를 요구하는 사람, 또 술만 드시면 또 아내한테 막 들이대는 사람, 또 무늬만 부부지 같이 침대 따로 테레비 따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살면은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부부끼리 오손도손 알콩달콩 재미있게 꼭 오늘 밤에 주무실 때도 서로 어깨 만지면서 토닥토닥 하면서 정말 오늘 하루 잘 살아내었노라. 또 내일이 오면 내일도 기쁘고 행복하게 해 뜨는 거 그것을 그대로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즐겁고 재미있는 우리 어르신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년의 성적 욕구는 매우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성욕은 사라지지는 않죠. 인간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그런 욕구 중에 하나가 성욕이기 때문에 우리 성욕이 평생 지속될 수 있는 본능이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면욕, 식욕, 성욕 이것이 만족하게 다 채워져야지 그 다음에 단계의 과업을 수행을 할 수 있으니까 주무실 때는 또 주무시고 식사하고 싶을 때는 빨리 밥 챙겨 드시고 또 오늘 우리 부부와 같이 꼭 끌어안고 자고 싶다 그러면은 마음 내키는 대로 서로 나 오늘 당신 옆에서 꼭 자고 싶어. 또 당신 손을 만지고 있으면 참 좋아. 당신하고 어깨랑 이렇게 같이 꼭 끌어안고 있으면 참 좋아. 라는 마음으로 항상 즐겁고 재미있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재미있는 성생활 하도록 힘찬 응원 드립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